지난 추석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식의 뒷모습. 한 어머니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십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집착해요? 아들이 떠나며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던 손은 아직도 떨립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당신만 겪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녀를 버릇없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가족 상담 현장에서는 자녀의 무례한 태도로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는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면 그분들의 관계도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부모님들께 이 소중한 방법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달라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침묵이 가진 힘. 자식에게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아빠 말씀은 안 들어도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2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째는 참고 참다가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길어집니다. 둘째는 변명하듯 설명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아빠는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애써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자녀는 더 귀를 닫습니다. 이 2가지 반응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70세 김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손주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집에서 치킨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셋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단 3초였지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기분이 좀 상하는구나. 며느리는 갑자기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라면 길게 설명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이렇게 침착하게 감정만 표현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침묵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녀가 무례한 말을 던지는 순간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셋을 세십시오. 2, 3초 멈춤이 당신을 구합니다. 뇌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시간을 차단해 줍니다. 당신이 이성적인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자녀는 귀를 닫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3초 멈춤 후에는 짧게 말하십시오. 그 말 듣기 싫다. 내 말에 아빠 마음이 아프다. 엄마 기분 상한다. 감정을 담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자녀는 부모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길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자녀의 뇌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데? 그 순간 자녀는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착한 부모의 모습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감정이 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침묵과 짧은 문장이 만드는 품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참거나 설명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녀가 무례한 말을 할 때마다 기회가 옵니다. 그때마다 3초 멈춤을 실천하십시오. 깊이 숨 쉬고 속으로 셋을 세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담은 짧은 한 문장만 말씀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자녀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침묵이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길게 설명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단 3초만 멈추고 짧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태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침묵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희생을 멈춰야 하는 이유.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건강, 돈,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요구만 늘어납니다. 부모의 희생은 공기처럼 투명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67세 이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손주 돌봄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두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5일, 1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원 진료도 미뤘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구나. 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어떡해요?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감사의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편함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딸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다음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아, 엄마도 내 생활이 필요할 것 같구나. 앞으로는 주 2회만 도와줄게. 딸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딸은 먼저 어머니의 일정을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습니다. 자신의 일정보다 자녀의 부탁을 우선했습니다. 이런 희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공기가 항상 있듯이 부모도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물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물이 넘치는 곳에서는 물을 낭비합니다. 부모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쉽게 받을 수 있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베푸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반찬을 부탁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다음 주에 가능할 것 같구나. 자신의 일정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자녀가 손주 돌봄을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은 병원 가는 날이라 어렵겠네. 토요일 오전만 가능해. 당신의 시간을 먼저 챙기십시오.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단호해야 합니다.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겠구나. 당신의 미래를 먼저 지키십시오. 처음에는 자녀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자녀가 당신의 도움 없이 불편함을 겪을 때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독입니다. 당신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짐입니다.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경계선을 만드십시오.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일정, 건강, 시간을 우선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어른으로 키우는 길입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 자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오늘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봅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조언도 쏟아냅니다. 그 사람이랑은 사귀지 마라. 회사 일은 이렇게 해야 해. 자녀의 모든 일에 관여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만남을 미루게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72세 박 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통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도 바빠서요. 아버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초대도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취미 생활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야? 삶의 전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자네 인생을 안 사나? 그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가? 아들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삶인가?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에 그만뒀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산악회에 가입했고 매주 산에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 주말에는 등산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그렇게 바쁘세요? 그날 이후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나 할까요? 아버지의 일정을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아버지의 근황을 궁금해했습니다. 등산은 어떠세요? 사진은 배우시는 거 재미있으세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행복한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평생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춤추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만 바라보며 친구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여행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가도 좋고 친구와 가도 좋습니다. 자녀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70대에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80대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조언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자녀는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자녀가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마법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자녀가 당신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으니 자녀는 오히려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청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녀가 당신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챙겨줘야 하는 외로운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는 멋진 어른으로 인식합니다.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빛낼 때 자녀는 그 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독립적인 행복은 말없이 존중을 요구합니다. 자녀에게 나를 존중해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 자체가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녀는 당신의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은 평생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밤을 새워 아픈 자식을 간호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식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불평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밤마다 혼자 눈물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침묵으로 품격을 지키십시오. 일방적인 희생을 멈추고 명확한 경계선을 만드십시오. 자녀가 아닌 당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방법들은 자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신 당신의 힘을 믿으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도 당황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자녀가 당신을 다시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당당해야 자녀도 당당해집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침묵의 힘, 명확한 경계, 그리고 당신의 행복.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옛 선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그릇을 따르지만 그릇도 물을 담기 위해 바뀐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자녀도 변합니다. 당신이 먼저 존중받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